축구 승무패 44회차 기본 초안입니다. 최종안은 라인을 좀 뜨고 또 해외 쪽 반응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초안이고요. 이번 회차는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가 좀 난해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브랜트퍼트 리즈 경기고요. 현재 투표율이 고르게 좀 분산이 되어 있죠. 1승 3무 1패의 브랜트퍼트와 2승 2무 1패의 리즈의 맞대결입니다. 팽팽한 투표율답게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브랜트퍼트는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무승부, 홈 개막전에서는 맨유를 4대0으로 잡으면서 올 시즌 돌풍을 예고를 했죠. 하지만 이후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뭔가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즈 역시 시즌 첫 3경기를 2승 1무로 출발을 했지만 최근 2경기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역시 뭔가 좀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강팀들 브랜트퍼트 같은 경우는 맨유도 잡고 또 리즈는 첼시까지 잡아내면서 뭔가 좀 보여주는 거나 했는데 정작 잡아야 할 팀들을 못 잡고 조금 기세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리즈는 호드리고 모레노가 초반에 엄청난 활약을 해주면서 팀 승리를 끌고 왔지만 최근 몸 상태에 문제가 좀 생기면서 경기를 뛰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랜트퍼트는 맨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모두 또 실점을 했고요. 리즈는 첼시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또 모두 실점을 했습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경기에서는 모두 대승으로 거두고 잡아야 했을 경기는 또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경기는 이기고 쉽게 보이는 경기는 잡지 못한 이런 양팀이죠. 예측이 좀 어려운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중심으로 브랜트퍼트의 우세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고민 중인데 단통무를 갈지 아니면 복식 승무로 갈지는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뉴캐슬 크리스탈 경기입니다. 투표율이 55, 29, 16 이렇게 현재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흐르면 크리스탈 쪽으로 살짝 조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뉴캐슬이 현재 투자의 성과를 조금씩 보고 있죠. 물론 승리를 한 경기는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확실히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록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 추가 시간 8분에 실점을 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홈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공격을 주도해야 할 칼럼 윌슨과 생 막시맹이 현재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요. 칼럼 윌슨 같은 경우는 못 나오는 게 거의 유력하고 생 막시맹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도 나름은 봐야겠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시즌 1승 2무 2패 계속해서 좀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는 점에서 그래도 2패밖에 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고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문제는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 시즌 자하가 완전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제와 두쿠레의 활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수비가 문제인데 뉴캐슬의 칼럼 윌슨과 생 막시맹 둘 다 결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리버풀전에서 리그 데뷔전을 치르면서 골까지 넣었던 공격수 알렉산데르 이사크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느냐도 관전 포인트로 보이고요. 칼럼 윌슨은 그렇다 쳐도 생 막시맹이 해주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뉴캐슬이 홈 경기이긴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 혹은 크리스탈 승 쪽으로 일단 기본은 잡아놨습니다. 세 번째 경기 노팅엄 본머스 경기입니다. 역시 투표율이 고르게 분산이 되어 있죠. 39%, 36, 24. 승격 팀들 간의 격돌입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전력이 떨어지는 양 팀의 상황이라면 이번 경기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잡아야 하는 그런 매치죠. 양팀 모두 현재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1승씩은 기록을 했습니다. 노팅엄은 직전 경기 맨시티에게 6대0 대패를 당했고요. 본머스 같은 경우는 리버풀 원정에서 9대0 대패를 당한 이후 파커 감독의 경질도 당했죠. 그리고 이후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4연패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진 못했지만 노팅엄은 시즌 5경기 2득점 11실점, 본머스는 시즌 5경기에서 역시 2득점 16실점을 했습니다. 노팅엄은 2경기 연속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본머스는 현재 4경기 연속 득점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역대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은 챔피언십 시절이죠. 4번의 맞대결에서 본머스가 3승 1부로 진 적은 없습니다. 승격팀 간의 대결이고 또 골 가뭄에 시달리며 대량 실점에 익숙한 팀들이죠. 비슷한 상황에 있는 팀들 간의 대결이라 역시 예상이 좀 어렵지만 무삘이 강하게 나는 그런 경기로 보입니다. 경기를 잡는다면 본머스보다는 그래도 노팅엄이 될 가능성이 좀 큰 경기로 보이고요. 그래서 무승부를 중심으로 노팅엄 사이드로 일단 또 기본 초안을 한번 잡아보고요. 다음 경기는 토트넘 풀럼 경기입니다. 75, 15, 8 이렇게 투표율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3승 2무의 토트넘과 2승 2무 1패의 풀럼입니다. 토트넘은 좀 아쉽죠. 손흥민이 부진에 빠져 있지만 케인과 쿨룹세스키의 활약으로 일단 패배 없이 양호하게 시즌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풀럼은 승격팀 돌풍을 일으키면서 현재 순항 중이죠. 미트로비치라는 확실한 골키터를 앞세워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공격보다 수비죠. 이 경기가 더비 경기이고 풀럼의 경기력이 괜찮은 상황이라 살짝 찜찜한 면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회차 유력한 단통 경기가 몇 경기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토트넘 정도는 단통수군으로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풀럼 홈 경기라면 상당히 고민을 했겠지만 토트넘 홈이라는 점에서 토트넘 단통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울버햄튼 사셈 경기입니다. 투표율 35.4, 33, 31 역시 고르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상당히 난해하죠. 이번에 프리미어리그가. 아직 시즌 1승이 없는 울버햄튼입니다. 3무 2패 지독하게 못 넣죠. 그리고 잘 먹히지도 않습니다. 사셈은 2승 1무 2패 평균 1.4득점 1.8실점을 하면서 울버햄튼과는 다르게 매경기 실점을 하고 있지만 공격력 역시 준수하다 보니까 그래도 울버보다는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셈의 수비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울버햄튼의 경기력이 나쁜 것은 아닌데 마무리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셈은 아담 스트롱, 체아담스 등등 아담이죠. 둘이 팀 공격력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그러나 역시 수비는 항상 불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도 울버햄튼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아마도 10월 15일까지는 전패를 당할 확률도 높고 1승을 거두기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리버풀 원정이 기다리고 있고 홈 경기이긴 하지만 상대는 맨시티고 다시 또 웨스트햄 원정을 가야 되고 또 첼시 원정을 또 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경기가 없죠. 험난한 경기 일정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울버햄튼의 상황이고요. 솔직히 사셈 정도의 수비력이면 울버햄튼이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무리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겠지만 샤샤 갈라지치도 이 경기에서 아마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전 공격력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울버가 골을 넣지 못해서 그렇지 수비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홈에서 사셈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큰 경기라고 보고요. 이 경기는 울버햄튼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베티스 경기인데 투표율이 72.4, 19, 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경기는 좀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누가 봐도 레인밸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를 찍겠죠. 근데 이상하게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베티스만 만나면 경기가 좀 많이 꼬입니다. 레알 홈에서 최근 몇 년간 베티스를 상대로
3무 1패 열세에 있습니다. 뭐 한두 경기 그렇다 하면 모르겠는데 최근 한 4년 동안 거의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베티스 원정에서는 3승 1패로 레알에게는 더 좋은 또 기록이 있고요. 현재 양팀 모두 3연승을 달리면서 시즌 초반 1, 2위를 달리고 있죠. 레알은 원정 3경기에서 평균 3득점, 평균 1실점을 하면서 뭐 달리고 있고, 또 베티스는 이글레시아스와 후안미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경기 내용을 떠나 일단 이기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마루카전 같은 경우는 PK 2개로 이겼고, 오사수나전은 유효슛 하나가 골로 연결되면서 퇴장으로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사수나를 잡아냈습니다. 사실 오사수나가 굉장히 끈적거리는 팀이라 이걸 이겨냈다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베티스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요. 레알은 3연승 중 매경기 실점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원정 경기였다는 점을 고려해도 상대 팀들이 그렇게 강한 팀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수비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비니시우스와 뭐 벤제마 그리고 뭐 모드리치 등의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지금까지 상대했던 팀들과는 조금은 다른 베티스입니다. 베티스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안 그래도 홈에서 최근 몇 년간 베티스를 잡은 적이 없는 마드리드인데 그때 베티스보다 지금의 베티스는 더 무서운 팀입니다. 직전 경기 수비수 뭐 페첼레가 퇴장을 당하면서 3경기 출전 정지인 것은 뭐 큰 전력 누신 것은 분명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레알이 그렇게 쉽게 잡을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베티스와의 홈 악연은 저는 이 경기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레알 승은 없다라고 보고 무패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알이 이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경기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부러뜨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 소시에다드 꼬마 경기입니다. 17.5, 33, 48. 이번 회차 나리가도 좀 난해하죠. 소시는 오야르사발이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뭐 공격종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뭐 물론 카디스와 엘체라는 약팀을 만나서 1대0으로 각각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뭐 알렉산드로 이사크도 울버햄튼으로 떠나버렸죠. 공격에서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꼬마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에게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비는 강력하고요. 그렇지만 뭐 알바로 모라타, 페릭스 등의 뭐 공격 라인도 어쨌거나 라리가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몰리나가 출전 정지로 나올 수 없는 부분, 또 사비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을 생각하면 수비에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뭐 어느 정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소시에다의 공격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블락이 버티고 있는 꼬마의 골문을 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소시가 약팀과의 대결에서는 클린시트를 기록했지만 꼬마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꼬마 단통 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세비야 바셀 경기입니다. 9.4, 17, 73.5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올 시즌 세비야가 시즌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잡고 가야 할 팀들을 상대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 2패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홈에서 바야돌리에게도 실점을 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뭐 세비야가 이 정도로 무너질 팀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또 이런 상황에서 마르쿠스 아쿠나도 또 출전 정지로 또 결정을 합니다. 상대가 바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무리 세비야 홈이라고 해도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되지는 않고요. 바셀은 홈 개막전에서 라유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뭐 많은 이들을 뭐 실망을 시켰죠. 하지만 이후 두 경기에서 내리 4골씩을 넣으면서 그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8득점, 1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역시 레반도프스키의 클래스는 여전합니다. 바셀의 선수 구성도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네반도프스키, 덴벨레, 하피냐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뭐 페드리, 가비, 부스케츠 등의 중원 그리고 현재까지는 뭐 상당히 괜찮은 조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세비야 원정길은 라리가에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원정길이죠. 하지만 현재 세비야의 상황과
바셀의 기세를 볼 때 예상보다 쉽게 바셀이 세비야를 잡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바셀 승을 예상해 보고요. 오사수나 라유 경기입니다. 65.7, 23, 11. 참 여기도 머리가 아픈 구간인데 오사수나는 2승 1패, 세비야와 카디스를 홈에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베티스 원정길에서는 0대1 패배를 당했죠. 그리고 라요는 1승 1무 1패, 바셀 원정에서는 무승부, 에스파뇰 원정에서는 승, 그리고 홈에서 마요르카에게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오사수나가 2번 모두 다 이기면서 더블을 달성을 했고요. 사실 오사수나가 올 시즌 넣은 4골 중 3골은 PK 페널을 넣었습니다. 에세키엘 아빌라는 2골 중 1골이 페널이고요. 키케의 1득점도 역시 페널이고 오로주의 1득점도 역시 페널입니다. 필드골은 딱 1골밖에 없었습니다. 라우의 경우는 팔라존과 시스의 골이 있긴 하지만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주고받으면서 사실 그 경기는 정상적인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어쨌거나 막장 에스파뇰을 상대로 2골을 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2경기에서는 모두 무득점. 그런데 원정에서는 또 아직 실점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셀에게도 실점을 하지 않았죠. 필드골이 1골밖에 없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라요가 수비적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럽고요. 물론 또 한 번 페널을 얻어서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흔히 있는 일도 아니고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분명한 거는 오사수나가 유리한 경기이긴 하죠. 오사수나가 강팀들하고 상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끈적거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약팀을 상대하게 되면은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 정도로 접근을 아마 해야 할 것 같고요. 10번째 경기 브라이턴 레스터 경기입니다. 53.2, 25.6, 21. 레스터 시티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건지 아직 1승도 없이 1무 4패입니다. 최근 4연패에 빠져 있고요.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2.2실점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고요. 물론 저력이 있는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겠지만 이번 매치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브라이턴은 3승 1무 1패, 5경기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했고요. 그렇다고 또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도 아닙니다.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트로사르, 웰베, 그리고 그로스와 마갈리스페르가 공격을 주도하면서 상대방을 정말 정신없게 만들고 있고요. 레스터 시티는 수비가 무너진 상황에서 주포 바디가 아직 골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디슨과 반스가 골을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 레스터 시티는 바디가 살아나야 하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수비가 불안하다 보니까 한두 골 넣어서는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게 현재 레스터 시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브라이턴의 수비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기는 브라이턴 승을 예상해 보고요. 11번째 경기는 빌바오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아마 이번 회차에서 그래도 가장 쉬워 보이는 경기 중 한 경기입니다. 76, 16, 6. 현재 빌바오는 2승 1무, 평균 17득점, 그리고 아직 실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에스파뇰은 3경기에서 7실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에스파뇰은 골키퍼 로콤트와 수비수 고메주가 출전 정지입니다. 그리고 팀의 주포죠. 토마스는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호세루가 골을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토마스의 부재는 상당히 큽니다. 빌바오는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에서도 베렌게르와 구르제타 그리고 이나키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이 맹활약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빌바오 단통 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고요. 12번째 경기 맨유 아스날 경기입니다. 좀 어렵죠. 26, 31, 41입니다. 2연패 이후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맨유죠. 시즌 초반 불안했던 수비가 그래도 사셈 원정과 레스터 시티 원정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리버풀과의 더비 경기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뒀고요. 초반 불안한 모습에서 이제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파죽에 또 5연승을 달리면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맨유와 전승을 달리고 있는 아스날. 다만 아스날은
제 생각이지만 초반 대진운이 그동안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뭐 맨유고요. 아스날을 상대로 홈에서 제 생각으로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스날이 뭐 매 경기 2골 이상씩의 득점을 하면서 상대팀을 제압해 왔지만 맨유의 수비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면 뭐 제주스나 마르티넬리가 쉽게 활약을 하기도 좀 힘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쉬운 상대를 만났다는 점에서 아스날의 제대로 된 실력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맨유가 이제 팀 분위기도 좀 많이 추스러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도전 경기라고 봐야겠네요. 맨유가 저는 경기를 잡는다고 보고 맨유 단통 승을 기본으로 한번 잡아보고요. 13번째 경기 비아레알 엘체 경기입니다. 뭐 이번 회차에서 가장 몰리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86, 9.5, 4.3. 뭐 또 하나의 편안한 단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도 이번 회차에는 가장 쉽게 보이는 구간일 거고요. 비아레알은 2승 1무 모든 경기가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력도 역시 상당했고요. 엘체는 1무 2패입니다. 3경기에서 득점은 단 1점, 실점은 5실점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안정된 수비 속에서 모레노와 피노, 잭슨, 바네가 같은 선수들이 뭐 상당히 유기적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엘체는 뭐 로저 마티가 부진하고 리롤라와 카스트로 등의 선수들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뭐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부러지면 2월이라고 보고 비아레알 단통승을 예상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헤타페 경기고요. 56, 31, 11입니다. 1승 2패 발렌시아와 1무 2패 헤타페의 맞대결이고요. 뭐 공격력에 가뭄이 든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발렌시아는 3경기 1득점. 그런데 그 1득점도 PK 페널골이었습니다. 사실상 필드골은 없는 발렌시아고요. 그리고 2실점이 있죠. 헤타페는 3경기 1골 6실점입니다. 발렌시아는 엄청난 슈팅을 날리고 있음에도 결정력 부족으로 혹은 상대 골키퍼의 뭐 슈퍼 세이브로 득점에 실패를 하고 있고요. 솔레르가 넣은 페널골이 현재 팀의 유일한 득점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요. 헤타페는 슈팅을 뭐 할 기회조차도 잘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헤타페는 슈팅에 뭐 유효 슈팅도 때리지 못하고 있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맨유에서 카바니를 영입하면서 공격력 강하게 나섰고 이 경기에는 일단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라인업을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양 팀 모두 공격력을 보면 답답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0대0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발렌시아는 골문 근처까지는 잘 가고 있고요. 헤타페의 수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발렌시아에게 좀 더 승산이 있는 경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마지막 경기라는 점도 있고 해서 발렌시아 승무 정도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본 초안은 3위 조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난 레알은 이거는 절대 아니다 하시면 붙여버리시면 4-8 조합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뭐 여길 빼겠다 아니면 나는 9-6 조합으로 가겠다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복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5만 원 이상 구매가 안 되죠. 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기본 초안이고요. 최종 초안은 내일 제가 우리 노마타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참고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은 아니고 해외 쪽에서 이렇게 본다.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 2대0, 3대1, 2대0인데 또 어떤 데는 1대1, 2대2 무승부를 보는 데도 있고 또 소시에다드 꼬마 같은 경우는 1대1, 1대1, 1대1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심지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1대1, 2대2, 2대 뭐 2대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다르죠. 뭐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 다 다른데 여기서 보시고 대상 경기 위주로 해갖고 뽑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라인업 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카페 이렇게 요 란에다가 제가 수시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 분, 두 분 들어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가입 인사도 해주시고 또 분석글도 올려주시고 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굳이 뭐 스포츠 토토 프로토가 아니더라도 뭐 인생 살아가는 얘기도 하시고 또 심심할 때 뭐 이런저런 뭐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축구 승무패 44회차 기본 초안이었습니다. 분석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분석으로 보답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카페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부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요. 들어오시게 되면 꼭 가입 인사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방송을 마치고요. 또 뵙겠습니다.